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지금 가입자만 무려 4,200만 명입니다. 그런데 단돈 800원만 내면 다른 사람의 네이버 아이디를 30분 만에 받을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메일이나 클라우드 자료 같은 것, 인적사항, 각종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건데요. 자,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 연결해 봅니다. 김 교수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그 800원만 주면 네이버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살 수 있다. 이게 사실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겁니까? 사실은 이런 일이 이번에 기사화가 돼서 그렇지. 예. 사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몰래 사고 파는 일은 굉장히 흔한 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요? 사실은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탈취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근데 고전적이지만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회사를 사칭해서 가짜 메일을 보내는 겁니다. 예. 그러면 당신의 어떤 계정이 침해된 정황이 있으니까 예. 요 사이트 들어와서 확인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가짜 메일을 보내는 거죠. 예. 그럼 이제 사용자가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치면 그걸 이제 해커가 가져가는 겁니다. 실제로 요런 가짜 메일을 보내는 수법으로 예. 몇 년 전에 헐리우드 유명 배우의 클라우드 계정이 털렸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진이 다 노출됐던 적이 있고요. 예. 또 최근에는 집안에 있는 무선 공유기 자체를 해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선 공유기. 예, 요새는 이제 무선 공유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기들을 인터넷에 연결시키기 때문에 맞아요. 이 무선 공유기를 해킹해서 해커가 만들어 놓는 가짜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것도 굉장히 흔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확보해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돈 받고 파는 거군요. 그렇죠. 보통 일반적인 곳에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다크넷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다크라고 하는 건 이제 어둡다는 뜻이죠. 예. 이 다크넷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인터넷을 서핑할 때 어떤 특정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어를 치고 쭉 사이트들이 나오면 그걸 클릭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정상적인 검색 엔진으로는 검색이 안 되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다크 웹이라고 그러고요. 예.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하려면 특정한 웹 브라우저를 설치하셔야 됩니다. 네. 보통 이런 다크웹은 추적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다크웹에 사이트를 만들어서 어떤 개인정보를 사고 파는 일들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 돈을 내고 다른 사람의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사는 사람들의 목적은 뭐예요? 왜 사는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알아내면 예. 보통 이제 이용자 여러분들이 귀찮으니까 예. 아이디와 비밀번호 똑같은 것을 여러 사이트에다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다른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거기에 있는 개인 정보를 다 가져갈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요새는 또 클라우드에 여러 가지 개인 정보들이 업로드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것들도 이제 다 가져갈 수가 있고요. 예. 또 이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통해서 도용해서 얻어낸 개인 정보를 가지고 예. 사기 문자를 보낸다든가 아니면 사기 전화를 걸어서 2차, 3차 피해를 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돈 800원을 주고 샀어요. 네. 근데 그게 고려대학교 김승주 교수님 거라는 거는 제가 전혀 모르고 사는 거잖아요. 네네. 제가 고려대학교 김승주 교수님을 노리고 그분의 이 클라우드에 들어있는 사진이나 이런 걸 노리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 아닌가요? 크게 이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 해커들이 사고 파는 그 데이터가 예. 얼마나 잘 정제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예. 가격이 다 다릅니다.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아이디와 비번이 있고 이것이 어떤 사람의 것이다까지 다 표시되어 있으면 이건 굉장히 고가에 팔리는 거고요. 이제 그런 정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만 있으면 그건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낮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자, 그런데 그럼 일반 분들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가지고는 그게 누구 건지를 어떻게 알고 2차, 3차 피해를 야기시키지? 이렇게 또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해커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그럼 이 프로그램에다가 이제 자기가 탈취한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이렇게 쭉 입력해 놓는 겁니다. 네. 그럼 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여러 사이트들에 접속을 하면서 무작위로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넣어보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하면서 체크를 하기 때문에 예. 일반인들도 당할 수가 있죠. 네. 그럼 우리 김승주 교수님 아이디와 비번까지가 되면 고가로 살 수도 있겠네요. 그게 이제 제어라는 거가 알려지면 그러니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
아까 그 외국의 연예인 얘기했습니다만 얼마 전에 우리 그 배우 주진모 씨도 뭐 클라우드 해킹 피해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 것도 다 이런 경로를 통해 나간 거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특히 연예인분들이 뭐 페이스북이든 트위터든 뭐든 간에 이게 해킹 당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런데 실제로 그 사이트가 해킹을 당했으면 피해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예. 그런데 특정 분들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피해가 일어나는 건 그렇죠. 그냥 아이디 비밀번호 관리 소홀로 인한 계정 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실제 국내 보안업체가 조사를 해봤더니 예. 지난해에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다크웹이라고 하는 예. 그런 곳에서 사고 파는 그런 한국인 계정 정보가 네. 1,008만 건에 달한다라고 조사된 바 있습니다. 와, 어마어마하군요. 4분의 1 정도, 5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나의 그런 계정이 도용됐는지를 본인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사실 요새 뭐 국내 유명 포털 사이트들도 그렇고 외국의 유명 사이트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안전 장치를 제공해 놓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내 활동 기록 보기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예. 실제로 언제 어느 나라에서 내 계정에 접속했는지가 다 나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요. 예. 이런 서비스는 사실은 다른 사이트들에서도 제공합니다. 예. 또는 이중 인증이라고 그래서 네. 비밀번호 말고도 이렇게 뭐 SMS 문자 메시지도 확인해야 된다든가 맞아요. 예. 이중 삼중의 보안 장치를 해놓을 수 있도록 전부 다 돼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사용자들이 가셔서 그거를 온 시키셔야 됩니다. 해봐야 된다는 거죠. 네네. 당장 그럼 내 활동 기록 보기를 봐가지고 내가 안 한 게 딱 나오면은 내 아이디가 그 털렸구나라는 그렇죠. 걸 알게 되고 비밀번호를 바꾸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의심하셔야 되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사실은 귀찮으시면 네. 사실은 요새는 구글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그렇고 이중 인증을 사용하세요라는 캠페인을 굉장히 많이 벌입니다. 예. 그걸 하시는 게 사실은 굉장히 안전하긴 합니다. 그건데 한번 접속할 때마다 또 문자를 받고 뭘 또 쳐놓고 이게 참 귀찮잖아요, 더. 물론 그러는데 예. 내가 자주 이용하는 PC에서는 네. 그 이중인증 기능을 선택적으로 끌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게 그렇게 불편하진 않습니다. 알겠고요. 이렇게 내 아이디나 비번이 도용됐다는 그것만으로 해당 사이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다면서요? 사실은 해당 사이트가 직접 해킹을 당했다라면 그게 아닌 거죠, 이거는. 그렇죠. 해당 사이트가 어떤 관리 소홀이 있으니까 예.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러서 처벌할 수가 있겠으나 예. 이거는 그냥 개인이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잘못 관리한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아까 고전적 방법이라고 말씀하신 그 회사를 사칭해서 이메일 보내가지고 아이디랑 비번을 탈취해가는 이것도 결국은 본인의 잘못이네요. 거기에 그렇죠. 넘어간 게. 그게 뭐 이메일 주소가 좀 이상하다든가 이런데 일반적으로 예. 뭐 포털 사이트나 뭐 애플이나 뭐 구글이든 예. 이메일을 통해서 무슨 계정을 바꿔라 이런 메시지는 주질 않습니다. 그런데도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런 범죄자들 잡기 어렵나요? 그게 일단은 법상으로는 처벌할 수 있는 법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한다든가 예. 아니면 타인을 속여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면 예.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을 내릴 수 있도록 법은 돼 있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일단 범인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 범죄자들이 다크웹을 통해서 거래를 하고 네. 또 돈을 직접 주고받는 게 아니라 암호화폐를 사용합니다. 비트코인 같은 거요. 그러다 보니까 추적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주로 해외에 있어요? 이런 범인들이? 뭐 해외에 있는 해커들한테 의뢰를 하기도 하고요. 사실은 뭐 인터넷 연결만 돼 있으면 어디서든 이런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잡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자, 피해 방지하려면 자기 아이디와 비번을 자꾸 이렇게 좀 변경시키고 이거밖에 없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활동 기록 이중 보기 인증 기능 활용하시고요. 네. 그리고 내 활동 기록 보기를 보기. 가끔은 좀 들여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였습니다.